네, 전력 후강으로 오늘 오후장 달리는 국내 증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한 가운데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볼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서입니다. 달려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말씀해주신 플리토 네. 오늘 장중엔 7%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딱 있었죠. 바로 이제 애프터마켓 미국에서 장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이번 실적 분기 잘 나왔고 근데 거기서 잘 나왔던 요인들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내년에 나올 1분기 관련된 이제 컨센서스까지 한 20% 정도를 증액한 이 그 컨센서스를 좀 선보이면서 또 한 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스트 소프트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SP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 플리토 이런 이제 플랫폼 이제 AI 소프트 기업들 위주로 강세가 좀 시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은 눌리는 형국이 나오죠. 오전에 좀 강했다가 오후에 좀 눌리는 거는 뭐 앞서서 이제 뭐 계속해서 테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 가격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드하는 관점이 좋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뭔가 상승의 크기가 아직은 많이 나오진 못했다. 최소한 못해도 한 15%, 20% 정도의 장대 항목을 좀 뽑아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목표가를 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홀드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리토 아직까지 나는 상승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4거래일째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산타랠리 언급을 네. 드렸더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미니 산타랠리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으실 거고 갑자기 또 불안해지기도 해요. 불안해지기도 해요. 왜냐면 갑자기 안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4일 연속 상승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제 장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야, 이게 맞나?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했나 최근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워낙 지난주에 너무나 안 좋은 또 소식들이 좀 들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또 보고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과연 골드만일까요? 네. 어디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모건 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제 신모건 스탠스로 좀 가겠다. 이제 모건 스탠리로 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 번역본을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요약본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빨간색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으로의 강력한 자금류,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지금 탄탄한 구조 속에서 올라가는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 좀 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자금 유입이 너무 미국에만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아래쪽 보시면 계절적 효과, 계절적 요인 요소로 한국, 우리나라를 지칭하면서 역시 산타랠리.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동성 중국이나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그런 뭔가 이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띄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역시 산타랠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언급이 나왔고 그래서 단기 랠리 아래쪽 보시면 단기적인 랠리를 활용하되 1월 달에 갑작스러운 뭔가 잠재적 변동성에 대비하라라는 의견이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또 우리나라가 4일 연속 상승에 대한 배경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골드만도 뭐 며칠의 기회에 나오면 낙폭에서 매수하라고 의견도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뭐였죠? 결국은 이제 산타랠리, 미니 산타랠리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의 단기 랠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2,500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어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아쉽게도 지금 한 6포인트 정도 좀 모자른 상태에서 조금은 어쨌든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500선 여기를 확실하게 사수하는지 여부.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산타 랠리까지 파생되어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원이 과연 맞을지 단기 랠리의 가능성을 그래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지만 크게 뭐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라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가 빠르게 왔다 돌아갈 예정이다라고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산타가 왔을 때 오늘처럼 수급 빈집을 노려야 될지 네. 아니면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실적 쪽을 노려야 될지 네. 아니면 계속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미국 쪽을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좀 재밌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왔는데 그 그림의 한 단락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좀 얘기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 분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IRA법 그리고 반도체 폐지, 보조금 폐지, 축소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리 지금 또 선제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트럼프 당선인이 항상 강조하는 거, 아메리칸 퍼스트를 항상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시어링이라든지 그리고 온슈어링 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트럼프 2기 시대 때는 미국만 잘 나가는 뭐 이런 뭔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IRA법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친환경 에너지법이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결국은 뭘까요?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쪽은 조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조금은 실적이 내년에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 위주는 좀 반등 나올 때마다 쳐내면서 현금 확보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조 쪽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힘들 어쩔 수가 수가 없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쪽이 아니면은 무형 자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뭐 문화 쪽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수를 어느 정도 상승. 사실 오늘 전자닉스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좀 쉬었던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 쉬었던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이 네.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좋은 소식 나오면서 장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좀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뭐 게임 관련된 부분들은 뭐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뭐 종목들도 워낙 많고 뭐 앞서 지금 나오는 액션스퀘어도 뭐 위메이드 대표이사를 취임했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점상을 찍는 모습들.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때 상대적으로 덜 제재받을 수 있고 건들 수가 없는 뭔가 이제 직접재산권, 이제 무형권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25년도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엔터 섹터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K-팝 네. 쪽으로 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습니다. 뭐 엔터와 관련해서는 준비해 오신 자료 없어요? 네, 뭐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KB증권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뭐 지난달에 나왔던 거고 이제 자막에서도 이제 자유로는 빈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사실 뭐 한류용품은 사실 우리가 중국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물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매출은 당연히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한류 관련된 열풍이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전이 되는 환경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스트리밍에 대한 조회수 자체가 최근에 중국의 이 매출과 스트리밍 조회수를 미국 쪽에서 이 국가별 대상으로 봐서 통계를 냈을 때 미국이 점진적으로 따라오더라. 이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하지만 또 새롭게 이제 서구권에서 특히 이제 미국, 북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게임이나 엔터주, 뭐 가수 보고 이 가수가 너무 잘 나가니까 로제 아파트가 너무 성공하니까 이걸 가지고 출연금지를 시키거나 이런 뭔가 밴드의 소가딱지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제재로서 자유로운 섹터 엔터주가 상당히 자유롭다. 수줍도
굉장히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빈집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25년도 상반기 주도 섹터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켓 1타 강사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네. 오늘 원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이게 바로 엔터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엔터 게임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게임주도 사실은 이제 뭐 게임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미 인정받고 과연 하이브나 SM에서 나온 뭐 에스파라든지 BTS를 넘어설 수 있는 지금 뭔가 가수들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저는 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네. 이전에도 제가 한 2차례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계속 모아가실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 탑픽, 개인적인 탑픽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은요. 하이브 종목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BTS 얘기해 주셨는데 BTS 완전체가 이제 내년에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벌써 이제 몇 개월 뒤면은 거의 네. 다 이제 군대도 제대를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3명부터 출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이제 레이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튜디오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한쪽이 바로 어도우 뮤직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그쪽 뉴진스. 뉴진스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통상 뉴진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출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앨범 판매는 중요하지만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조회수를 보면요. 뉴진스에 대한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연도부를 끌어봤을 때 24년도 올해는 현재 BTS가 거의 70% 육박하고 아직도 70% 육박합니다. 조회수가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뉴진스는 10%도 안 되는 9.2%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를 먹여 살리는 그 가수는 BTS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에 한국 그리고 일본, 라틴 계열의 남자 그룹을 각각 1팀씩, 한 개 팀씩 데뷔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죠. 드디어 이제 거의 상반기, 하반기 넘어갈 때쯤이면 거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제가 어제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올해 말까지 최소한 연기금이 우리 국내 주식 비중 15%까지 채워야 되는데 현재 어제까지 11%였거든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쪽은 연기금 쪽이 이제 하이브를 집중적으로 지금 3일 빼놓고 1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일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수급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지만 전 종목에 걸쳐서 매도를 때리고 있죠. 하지만 기관금융. 근데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 찝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다는 점에서 네. 하이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반등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사실은 좀 길게 좀 놓고 보고 싶어요. 길게 보면 앞자리 좀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22만 원 선으로 1차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는 25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8만 7천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편입해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단기적 목표까지 제시드렸지만 개인적으로 25년 상반기 안에 3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노릴 수 있는 엔터주 하이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에서 만날 수 네, 있나요? 오늘은 뭐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 녹색 밴드,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신광섭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그 고드만삭스라는 모건에서 단기 조정이 왔을 때, 그러니까 개업연사들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야 될 기업들을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지금까지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